러시아가 아부다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새로운 터무니없는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부다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대표단의 이틀간 협상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유일한 결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간의 포로 교환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사람은 총 157명으로 그중 150명은 군인이고 7명은 민간인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측이 협상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판적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과 미국인들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협상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한 협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 연장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는 단순히 돈바스 전체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지역들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동맹국들은 그다지 기쁘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모스크바와의 대화를 위해 자신의 특사를 크렘린에 보냈습니다. 핀란드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방송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과 방송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세 당사자가 모두 협상에 대해 내린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협상은 정말로 건설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훌륭한 조직과 중재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협상에서 달성된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는 협상이 상세하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포로 교환일 겁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고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대표단 회의의 일환으로 여기서 바로 매우 중요한 주석을 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 협상의 맥락,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 대중이 이 협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크게 바꿉니다. 사실 아부다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만료를 앞둔 전략무기 감축조약,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드의 만료 이후에도 무기 통제 조약을 계속 준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2월 5일 미국 대표단은 아부다비에서 이 주제에 대한 협상이 지난 2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부다비 협상은 별도로 다룰 만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 연장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협상 부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바로 핵 억제력 협상 과정에서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새로운 최후 통첩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 연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모스크바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협상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돈바스의 국제적 승인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는 것, 즉 이제 러시아는 평화 달성과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3 체결, 더 정확히는 그 연장을 위해 돈바스의 양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당사자, 특히 미국이 가장 먼저 해당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누가 인정해도 달라질 것 없다고 하며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들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합의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 상임대표 매튜 위테커는 워싱턴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키이우에 공격용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인용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무기를 나토 동맹국들에게 판매할 것이고 그들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합니다. 첫째로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를 위해서이고 둘째로 공격용 무기를 확보하여 싸움을 계속하고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나토 내에서 당열과 연합 그리고 동맹국들의 결속 강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힘이 결국 평화의 보장이 되어 이 전쟁이 끝난 후 우리가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침공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 의장 제이디 웬스는 트럼프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충분히 강경하게 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푸틴에게 직접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도자는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교차할 수 있는 일부 분야에서입니다. 제이디 웬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검열 없이 전합니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의하지 않으니 푸틴과 협력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는 안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협력 가능한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과 일치하며 이는 실용주의와 미국의 국가 이익 우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상을 친구와 적으로 나누지 않고 구체적인 동맹과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한 나라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특정한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접근법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누구와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협상의 유일한 결과는 오늘의 포로 교환입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사람은 총 157명으로 150명의 군인과 7명의 민간인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군인들은 루안스크, 도네츠크, 하르키우, 자포리자, 헤르손, 수미, 키이우 방면에서 나라를 지켰던 이들입니다. 오늘 석방된 수호자들 중 절반 이상이 마리우폴 방어전에서 포로가 되었으며 오늘 석방된 139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2022년부터 러시아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계속됩니다.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이 시기 유럽 동맹국들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두 소식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 안보 체계 형성에 자신들의 참여를 확고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 문제에서 앞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주요 외교 고문인 에마뉘엘 보는 이번 주 초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지도부 대표들과 비공개 특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파리가 유럽이 미래 안보 구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에마뉘엘 보는 러시아 독재자의 외교정책 수석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프랑스 측은 휴전 및 향후 조치에 관한 어떤 합의도 유럽 국가들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서는 논리적입니다. 저는 에마뉘엘 마크롱을 배신자로 보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 문제를 유럽의 참여 없이 논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자신도 이미 유럽 안보의 미래가 우크라이나 협상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이 과정 참여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우선입니다. 마크롱은 모스크바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직접 비행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무언가를 합의하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냥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아시다시피 변두리에 남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두 번째 소식은 매우 이상하고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미국 국무부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안전 보장을 나토 헌장 5조의 집단 방위와 동일하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월 20일 헬싱키에서 미국 국무부로 보낸 전문에는 핀란드 외무장관 엘리나 볼토넨이 전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2명의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볼토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5조와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나토 내부의 보장과 우크라이나 및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양자 협정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래의 안보 보장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야 한다고 볼토넨 장관은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안보 보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된 시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면전을 시작한 때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을 때, 러시아의 모든 자원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없었고 우크라이나에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핀란드는 결코 나토에 가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핀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게 무슨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보장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다른 보장을 주시죠. 그리고 이걸 동일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맹이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와 계좌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